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저의 삶과 또 일과의 어떤 관계 범위에서 어떻게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직업이 3개이고 학교 2곳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병원에서 파트타임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자녀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는 누가 보나 라던가 또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미국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 라던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궁금증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또 자신 마음가짐이 편안해지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이 다 옳은 것도 또 최고의 방법인 것도 아니니까 참고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긴 그림을 말해 보자면 저는 자녀 계획을 대학원 졸업 이후로 세웠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원 수업 듣는 중에도 미국 여자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수업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좀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자신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충분한 시간 2배, 3배의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만 한다는 마음가짐이었어서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만 했던 어떤 정복의 대상이었거든요. 저 자신에게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자녀 계획을 뒤로 미룬 것 자체가 제가 삶과 어떤 일과의 밸런스를 찾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아 자체가 힘든데 저는 항상 마음속에 남는 얘기지만 이방인이고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 언어적인 부분 또 시간 쓰임을 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친정엄마 찬스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는 상황이고 저 혼자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한 주에 1200불에서 1300불씩 드는 상주 도우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게 할 만큼의 돈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그럴 만한 공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짜리 작은 콘도미니엄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 자체가 불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에 경제적인 안녕이 좀 주어졌을 때 출산을 계획하겠노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지금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숏텀적인, 짧은 기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볼 때 학기 중에는 지금이 완전히 학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풀 윅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쉬고 화요일 티칭, 수요일 병원, 목요일 티칭, 금요일 병원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도 저는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월요일은 이제 제 남편이 산악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타고 싶다고 해서 그럼 월요일 오후는 쓰십시오 하고 매주 월요일 오후는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다 보면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퇴근이 7시 반이면 아이를 데이케어에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근무 스케줄은 학기 중엔 그렇게 4일 또 학기가 아닐 때는 병원에서 이틀 근무하는 게 저의 스케줄이고요. 평균을 내보면 한 주에 1년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보면 한 주에 3일에서 3일 반 정도 일하는 꼴이 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렇고 나머지 평일에는 제가 공부하거나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또 책도 집필하는 동안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했고 유용했고요. 가족들과 주말은 항상 같이 보낸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굉장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굉장히 비중을 두면서 사는 편이고요. 또 그 데이케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친정엄마 찬스도 없고 자기 자신이 다 자녀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거의 다 혼자 관리하고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시간당 얼마라는 조건을 걸지 않고 아이를 맡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본 경험도 없거든요. 배우자 아니면 제가 거의 다 보고요. 시어머니가 가끔 이제 주말에 나한테 맡기고 뭐 너희 둘이 데이트도 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조금 제 기분인 탓인지 성격 탓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그냥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시간을 뺏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에 대한 무시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 내 딸이 나한테 엄마 애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맡기면 그래 기꺼이 손녀나 손주가 너무 예쁠 테니까 기꺼이 그래 내가 봐줄게 매번 나한테 맡겨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단 한 번도 그냥 아이 좀 봐주세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데이케어도 무지무지하게 비싸고 한 시간에 얼마씩 주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경우는 그 베이비시팅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비싸요. 저 아는 사람은 한 시간에 25불까지 주고 사람을 쓰고 고용해서 이렇게 아이를 맡기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제 딸을 맡기는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18개월 이하인 경우 2,000불이 좀 넘었어요. 한 달에. 그래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프라이빗 데이케어였고 지금은 18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떨어져서 1,500불 정도 되고요. 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씩 그냥 그렇게 데이케어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인적인 비용이라는 사실을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하고 제 직업을 놓을 마음이 없는데 글쎄요. 아이와 함께 엄마로서 시간 보내는 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직업을 놓거나 잃고 싶지는 않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케어에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그래도 돈이 남냐 뭐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래도 제가 간호사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이를 양육하고 육아비 보내고 데이케어 보내고 하는 거 하고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수익이 창출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요일 배우자의 자전거 타는 날을 배우자가 자기 시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오전 시간을 제가 혼자 쓰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챙겨서 집을 가출합니다. 그야말로. 저는 가출해서 보통 2시나 3시쯤 이제 남편이 아이를 낮잠 다 재워놨을 시간쯤에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 시간을 저 혼자 공부하거나 수업 준비하거나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쓰는 편이고요. 또 학생들 그레이딩 해야 되거나 피드백을 줘야 하는데 아직 지난주에 마무리 못한 것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마무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제 시간을 쓰는 편이고요. 굉장히 좀 칼같이 남편에게도 오늘 낮잠은 내가 재웠으니까 밤잠은 당신이 재우세요. 또 아니면 거꾸로 오늘
낮잠은 당신이 재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낮에 시간을 더 쓰고 싶습니다. 밤잠은 내가 재우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거의 1대1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남편과 제가 아이를 거의 한 번 걸러 한 번씩 이렇게 서로 택턴 해가면서 아이를 재우고요. 다행히 남편 스케줄이 8 to 5 노멀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무이고 또 굉장히 플렉서블한 직업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8 to 5라고 하면 8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8시에 출근이면 뭐 7시 반 아니면 10분 전 7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좀 한편으로 보면 저게 뭔가 저렇게 이렇게 펑츄얼리티를 시간 개념이 없이 저렇게 해서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떨 땐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어떨 땐 8시에 출근했다가 2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아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IT 쪽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 남편은 그 IT 컴퓨터 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좀 시간 쓰는 게 간호사랑은 확실히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아이가 열이 났다, 지금 당장 데이케어에서 픽업해 가야 된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한 상태에서 나 더 이상 지금 내가 담당받은 환자분들 간호 못하게 됐습니다. 가서 내 자녀를 픽업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저 남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딱히 반차를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한 데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직업을 제가 더 배우자보다 그 직업을 제가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에 대한 어떤 데리고 오고 데려오고 하는 부분은 배우자가 거의 다 담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기 중에는 장점이라고 하면 아이가 아빠와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 그리고 가끔은 저한테 때를 부리다가도 아빠한테 가서 응석을 부린다던가. 그래서 제가 좀 bad cop이고요. 저의 배우자가 좀 good cop이에요. 이렇게 부모님 중에 보면 한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잘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좀 군기반장 같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군기반장 같은 스타일이고 저희 남편이 좀 더 스윗한 그런 아빠인 편이라 그런 부분에서도 균형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균형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가 나가서 아이를 놓고 아이를 어디 맡기고 나가서 경제적인 부분을 창출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이를 맡기면서까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인 건가, 정말 맞는 건가, 또 감정의 비용도 지불하게 되잖아요. 책임감이나 특히 아이가 아픈데 맡겨야 되거나 막 이럴 때 그럴 때 그런 어떤 위기 상황 내지는 힘든 상황까지 견뎌가면서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것은 저의 직업이 간호사이고 남편의 직업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한 사람이 나가서 한 달에 3,000불을 버는데 한 달에 2,000불짜리 데이케어를 맡기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별로 글쎄 균형이 잘 맞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 삶은 균형이 맞는 편이고, 그렇게 균형이 잘 맞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도 분명히 큰 몫을 차지하고, 또 배우자가 얼만큼 나와 코드가 잘 맞고 육아나 아니면 그런 아이를 전체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부분을 담당할 만한 의사가 있는지,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속 터지지 않게 잘 해주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다행히 저는 배우자가 잘 해주는 편이고 잘하는 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 정도가 아마 저의 삶과 일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따로 뭐 궁금하시다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은 더 이상은 따로 계시지 않아서 어떤 걸 궁금해 하실지 잘 모르겠어서요. 오늘 삶과 일을 하면서 있는 밸런스 맞추는 것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